안녕하세요. 29기 한남자 특집이 끝났네요. 이번 기수 커플들은 뭔가 결대로 잘 마무리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마지막 회 우리 한남자들 한 명씩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호님, 제가 이전 영상 영식 특집편에서 못속이거나 연애가 섰던 분들, 판단이 잘 서질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뭘 하지 말라고 했죠. 영호 이 양반이랑 영식 둘이서 영숙 옆에 있는데 내 가슴이 다 막히더라고. 자, 봅시다. 영호 이분 얼굴도 깔끔하게 생기셨고 전체적인 실루엣이 괜찮죠. 막 냉정하게 막 엄청 연예인급 존재는 아니어도 이번 기수 내에서만큼은 비주얼 포지션이 맞잖아요. 그렇다는 건 이미 첫 이미지에서 적어도 손해보는 타입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요즘 워낙 그 획일화된 이 세뇌식 공식 세뇌 여자들 이상형 이 무쌍 주부 트렌드 때문에 뭐 좀 손해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찌됐든 영호를 보고 얼굴이 어째서 저째서 부족해서 할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모든 걸 갖춘 사람이 좀 드물어요. 사실 영호님은 준수한 비주얼 대신 어리버리함을 신이 선물로 주셨어요. 일단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스스로 본인이 어리버리하다는 걸 계속 인정을 안 하고 내면에서 계속 나는 아니다, 똑 부러진다 근데 지금 이거 적은 것 뿐이다 라고 정신승리를 끊임없이 하는 중인데, 영호 이 양반은 이걸 자기도 모르게 생각을 계속 내뱉는 거야. 중얼중얼 영숙이 앞에서 읊조리고 있죠. 일단 영호님 본인이 조금 어리버리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게 힘들다면 나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여자가 완전히 내 바운더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기 전까진 내가 말로 뭘 하려고 하지 말자 라는 전제를 무조건 깔고 가야 합니다. 앞으로 그 본인이 만들 이 템플릿 그냥 무조건 받고 시작하세요. 이런 분들 특징이 그 여성이나 상대와의 대화가 오가지 않는 침묵을 견디질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내가 마음에 들었을 때 더 그냥 그 침묵을 즐기세요. 상대방이 그 침묵을 깨고 나오게끔 기다려보세요. 만약 당신에게 그 호감이 있는 분이면 분명히 먼저 반응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 텀을 받는 겁니다. 계속 딜러 타이밍이 안 나오는데 이 피지컬도 안 되는 양반이 억지로 막 꾸겨 넣으려고 하니까 계속 리듬이 꼬이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리듬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 사람마다 가지고 태어나는 리듬감이 많이 달라요. 진짜 많이 달라. 이걸 일단 무조건 인정하시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냥 가만히만 있었어도 영숙님을 영철님한테 스틸 당할 각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냥 보통 정도만 페이스 유지했어도 아마 영철님이 치고 올라올 각이 없었을 거라 봐요. 그 본격적으로 영철님이 치고 올라오게 된 것도 그 영호님이 가지고 있는 단점 플러스 삽질 이 스노우볼처럼 대굴 굴러버려서 이 상대적으로 영철님의 장점이 더 크게 부각됐거든요. 한번 복귀해 보시고 그냥 뭘 하려고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식님, 이 양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영식님 이 사람만 생각하면 짠하기도 하지만 이 사람 때문에 분명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팩트거든요. 그냥 다른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막 자기도 모르게 계속 돌맞는 거야, 주변 사람들. 이 영식님이 분명 보통 또래보다 일반적인 성인보다 감정적인 면에서 순수한 면이 있는 것도 맞긴 맞아요. 막 더 몰입도가 높고 진정성이랄까, 흥미도랄까.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이게 어린아이 같으면 정말 무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어릴 때 아무것도 모를 때는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곤충 같은 거 손으로 막 잡아버립니다. 이 곤충에 대한 어떠한 선입견도 없이 막 알고 싶은 흥미만 있기 때문에 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절에는. 그 어떠한 선 같은 게 없이 행동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순수하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막 이 수치가 높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막 잠자리 날개도 뜯고 막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근데 막 그렇다고 그 아이를 막 사이코패스네 미친놈이네까지 하지는 않아요. 조금 이 꼴통기 보이는 막 골 때리는 재민이 정도로 생각을 하죠. 근데 어른이 돼서 곤충을 가지고 놀고 잠자리 날개 뜯고 하면 이걸 과연 사람들이 이해해 주나요? 길게 생각할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입에서 미친놈 소리 나오죠. 이런 겁니다. 영식의 저 정제되지 않은 어떠한 영역에서의 순수함이 진정성을 명분으로 해서 일방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곤 하는데 이걸 막 휘둘러대니까 주변 사람들이 막 상처 입고 피해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도 당연히 불편하니까 영식에게 거리를 주게 되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하지만 영식은 이 사람들의 이런 태도에 스스로는 아주 큰 상처를 입고 막 본인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쏟아내요. 막 우리도 저 감정 보고 있으면 막 안쓰러운 마음도 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쏟아내는 거 역시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라는 걸 정확히 인식하셔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특히 남자는 더 그래야 합니다. 본인의 일방적인 행동 때문에 영숙 씨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감정적인 소모를, 에너지 소모를 해버렸어요. 이거 정말 미안해하고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그 장면에서 영숙님은 똑 부러지는 면에 비해서 이런 적당한 인간적인 면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게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식님은 그냥 서러워서 울었을 뿐이지만 같은 방을 사용하고 있던 그 잠에서 아직 깨지 않았던 현숙님에게까지
이 사운드는 라이브로 고스란히 송출됐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내용을 막 들으면서 잠에서 깬 거죠. 불편한 마음으로. 그럼 자 여기서 영식님이 본인의 감정만을 생각하고 한 행동으로 인해 결과적으로는 1타 2피를 해버린 것이죠. 그리고서는 본인 숙소로 돌아가서 룸메들이 아직 자고 있는데 불구하고 화장실 문을 이 감정이 섞인 느낌으로 꽝 닫은 후 엉엉 소리 내므로 인해 룸메 2명에게도 피해를 조금 줘버린 겁니다. 본인도 모르게 1타 4피를 해버린 셈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그 어떠한 행동을 할 때에는 정확히 아셔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어떠한 행동인지, 이 행동이 명분 있고 순리적으로 맞는 행동인 것 같아도 혹시나 이 행동이 어떠한 파장을 일으킬지까지 생각을 하면서 액션으로 이어져야 하는 거예요. 영식님은 본인 감정을 명분으로 남들에게 철퇴를 휘두르고 있는 겁니다. 일거수일투족 본인의 기분이나 마음을 드러내지 마세요. 숨길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남자는 더 그래야 하는 겁니다. 남녀 평등 시대에 무슨 소리냐 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 어떠한 동물을 봐도 그렇습니다. 수컷은 일일비 잔잔바리 마냥 며느리 쫓아다니는 시애미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수컷에게 안정감과 매력을 느끼는 암컷은 없습니다. 애초에 그런 성향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억울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 수컷 사자처럼까진 아니어도 그런 분위기나 향이 조금이라도 풍겨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로 태어난 이상. 이번 방송 출연이 본인에게 큰 분기점이 되길 바랍니다. 광수로 넘어갈게요. 광수는 제가 님자를 안 붙이겠습니다. 광수는 진짜 좀 매가 필요합니다. 자기소개할 때 MMA 했다고 어필하던데 이거 아무래도 체육관이 그 회사원 상대로 하는 스트레스 풀이 에어로빅 그러니까 유사 격투기를 좀 한 것 같아요. 그냥 가지고 태어난 그릇 자체가 너무너무 작고 좁아서 이게 고치기가 힘들 것 같긴 해요. 사실 첫 화가 나가고 나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번 기수 영수가 빌런이겠구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회가 거듭될수록 영식을 필두로 광수, 상철이 활약하면서 영수 빌런 썰이 싹 들어갔죠. 그냥 계속 가지고 있는 바이브 자체가 그러니까 디폴트 값이 약간 소심하고 좀 찌질하고 약간 이런 하남자 느낌인데 이분 역시 계속 나는 쿨하고 대범하게 보여야 되라는 그 본인의 이상향적인 이미지랑 상충되다 보니까 계속 쿨하게 보이고 싶어서 행동하려고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개짜치는 행동이 후속타로 패시브 스킬처럼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한마디로 본인을 몰라서 생기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도하는 왕자병까지 있고요. 진짜 왕자병 환자는 영식이 아니라 광수죠. 광수 처음 딱 보면 저 의미 없이 쳐대는 눈웃음 플러스 그 가지를 연상시키는 풀떼기스러운 외형 때문에 뭔가 사람이 착해 보이잖아요. 선해 보이고. 이게 여자들이 처음 봤을 땐 호감에 가까운 모먼트로 작용될 여지가 있거든요. 특히 그 결혼을 앞둔 여성분들한테는. 근데 이게 뻥카라는 거야. 이 사람은 사람 자체가 착하지가 않아. 인간 자체가. 조금 비열하고 찌질하고 막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 굳이 막 선하고 쿨해 보이고 막 그러고 싶은 거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본인은 막 이렇게 스케일 큰 남자처럼 보이고 싶은 거야.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이미 충분히 만족하고 막 본인의 모습에 만족하고 사는 사람 같아요. 어차피 바뀌질 않을 분 같아서. 멘트 생략합니다. 그리고 영철 이번 하남자 특집 주인공이죠. 처음 나왔을 땐 뭐 웬 무식한 아재 스타일인가 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많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최고의 결과와 그림을 보여주고 퇴장했습니다. 영철님도 초반에는 욕 많이 먹었죠. 지금도 계속 먹을 수도 있어요. 내로남불이니 뭐니 하면서 저는 이런 쪽에 대한 건 패스할게요. 저도 내로남불이 되지 않게끔 항상 경계하면서 살지만 그 세상의 파묘에서 내로남불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손절을 일어나는 가장 큰 이유가 내로남불 때문 아니겠습니까? 영철님의 내로남불력은 제 기준에서 그냥 좀 귀여운 수준으로 보여요. 현재 주어진 데이터 내에서는요, 실제로는 모르죠. 영철님은 다른 하남자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서두르지 않고 주변에서 누가 뭐라 하든 그 본인만의 견고한 프레임을 먼저 만들어 놓고 본인이 만든 경기장과 룰 내에서 완벽하게 치러냈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뭐 이건 너무하니 저건 너무하니 이런 관전자들의 말이 휩쓸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하든 본인이 중요하게 정해놓은 기준을 만들어 놓고 그 프레임 안에 들어오거나 반응하는 여출 상대로만 힘을 쏟았죠. 그 안에서조차 결국 선택권을 얻어 오롯이 본인의 판단으로만 선택을 해서 최고의 그림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영철님이 기순에서 외모가 특출난가요? 그렇다고 말주변이 특별히 좋았나요? 전혀 아니죠. 그저 일관성 있게 행동했을 뿐입니다. 영철님은 영상에서 나오듯이 이틀 동안 여자들에게 말도 별로 걸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영표를 받아서 텐션이 떨어졌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 본인 기준에 마음에 크게 드는 여자가 없었기 때문이겠죠. 더 중요한 건 여기서 빵표 받고 커플 안 돼서 나가도 상관없다. 요 마인드가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그 영철님의 중반 이후 추진력은 빛을 발휘한 것입니다. 내가 무릎을 꿇은 건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뭐 이런 거죠. 실제로 영철님처럼 행동을 해도
일이 생각보다 잘 안 풀려서 병풍만 서다 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순간순간 잔잔바리 전투에 몰입해서 나의 패, 내 바닥을 다 보여주는 것보다 그냥 전투 한번 지는 게 나은 거예요. 이 순간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영철 씨가 막 센스가 좋거나 외모가 특출나서 좋은 결과를 얻은 게 아닙니다. 뭐 타고난 건지 경험으로 만든 건지는 몰라도 본인만의 최적의 템플릿이 있었고 그걸 제대로 증명한 거예요. 사실 영철 씨가 풍기는 바이브나 멘트 같은 것들이 막 제가 선호하는 타입은 아닙니다만 이번 기순회에서 유일하게 일관성 있게 행동하고 연애에서 남자가 가져가야 하는 중요한 큰 틀을 알고 있는 출연자분이라고 느껴집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상철님, 상철님도 그 어딘가 모르게 영식스러운 면이 있는데 그건 너무 행동이 투명하다는 거죠. 숨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상철님은 굳이 안 숨기려는 거에 더 가깝기 때문에 약간 궤가 다르긴 합니다. 상철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영재님 눈에는 너무 투명하게 보였죠. 그럼에도 상철님이 귀엽고 좋게 보였던 겁니다. 저런 좀 철 안 되는 저런 바이브가 그 타고난 덩치와 맞물려서 영자님에게는 이게 남성성의 일종으로 어필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영자님 말대로 상철님은 옥수님을 좋아했어요. 좋았던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옥수님한테 느끼는 건 이 허리 밑에 내가 먼저 반응을 하는 거고 영자님한테 느끼는 건 일종의 포근함? 나를 이뻐해 주는구나 이 사람은. 그런 안정감 비슷한 거죠. 근데 사실 이 감정도 좋긴 좋거든요. 그래서 이 허리 밑에 지분보다 이 위쪽에 지분이 많으신 분들은 영자님을 픽할 거예요. 특히 나이가 좀 찬 분들은 더더욱이요. 근데 이 양반은 아직 어리잖아. 본인도 조절이 안 되는 거야. 뭐 조절할 마음도 없어. 그 상철님은 어릴 때 그 꼬맹이를 장난감 사러 가면 막 더 좋은 거 사준다고 부모님이 막 그러는데도 굳이 자기가 꽂히는 거 사겠다고 막 울고 고집 부리고 결국 그 꽂힌 장난감 사는 그런 성향이거든. 근데 이런 성향은 본인의 체급을 엄청나게 높여야 합니다. 체중 말고 체급이요. 안 그러면 지금 상철님이 방역 내내 욕먹었던 것처럼 주제 파악 못하는 철부지 무개념남으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 사람 체급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보는 시선이나 평가도 달라집니다. 이번에 상철님이 실수한 건 본인의 취향을 계속 밀어서가 아니에요. 그 잠깐 본인도 모르게 맛본 안정감에 너무 취해서 막 주접을 너무 떨었던 거죠. 지가 생각해놓은 게 있으면은 적당히 떨고 할 거 했어야 하는데 이게 막 조절이 안 되니까 주접을 지도 모르게 이쁘게 떨어놓고 수습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주접을 너무 떨었으면 주접을 떤 값에 대한 책임을 지던가 아니면 중간에라도 영자님에게 남자답게 딱 사과할 거 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던가. 이게 막 어떻게 해야 되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머리 굴리고 있으니까 이게 뭔가 덩치값 못하는 간제비 쟁민이 꼴로 낙인이 찍히는 거지. 그리고 이 하필 나르시스트 가스라이터 옥순이한테 잘못 걸리기도 했고 영수님, 영수님은 등장 초반에 빌런 예상 후보로 지목되던 바이브였는데 이게 기수발을 받아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빌런력에 비해서 어찌 보면 운 좋게 무난하게 마무리를 지은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영수님은 본인도 알고 있어. 본인이 싸가지가 없는 걸. 이것도 결국 매를 안 맞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 영수님의 약간 이 거슬리는 짜침이 그 참 아슬아슬한 그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잘하는 걸로 보입니다. 이걸 약삽하게 잘 이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그래도 남출 중에서 메타인지나 상황 돌아가는 거 파악하는 능력이 기수 내에서는 상위권에 있는 편이라 결국 트로피를 얻긴 얻었네요. 저라면은 안 할 행동 방식이긴 한데 제가 좀 극혐하는 형태의 전략이라. 근데 이게 뭐 정답이 없는 게 사람마다 연애하는 디테일이 다르고 취해야 될 포지션도 다른 법이니까 영수 입장에서는 옥순이는 체급이 높은 상태라고 판단했고 저런 행동이 유일하게 옥순이를 잡을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걸 판단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 저보다 체급이 높은 상태를 막 내 아이덴티티를 깎아먹으면서까지 저런 식으로까지 해서 잡아두진 않거든요. 그 영수님은 본인의 짜치는 그 애매한 싸가지 없음을 시니컬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본인 캐릭터의 그 감성을 스스로 포장해서 부여할 정도로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잘 알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깎고 허물면서까지 옥순에게 저렇게 행동하는 건 영수 인생 속에서 옥순이는 거의 최고급 왁구를 가진 상대라는 걸 의미하죠. 영수는 광수가 착각하면서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그 옥순이 본인이 1픽인 정보를 알면서도 이거 어쩌면 옥순이는 아무도 선택 안 할 수도 있다 라고까지 쎄함을 감지했던 걸 보면 이 누적된 경험치가 꽤 많긴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타고난 잔머리는 아닌 것 같고 경험으로 때려 박아서 인지력이 영철 제외 다른 출연자들보다는 조금 앞서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어찌됐든 옥순이랑 아주 잘 만난 것 같은데 방생 당하거나 하지 마시고 두 분 꼭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기수 여자분들은 문제가 될 정도의 그 모난 점들이 거의 없는 편이라 좀 피해자 포지션으로 끝이 나버렸네요. 기수 내 유일한 역대급 가해자인 옥수는 이거 좀 시간을 내서 다루고 싶은데 제가 뒤풀이 그 라이브도 시청을 못했고 유튜브가 처음이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 옥순 편은 따로 준비해 볼게요.